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예, 김진태 의원이 지금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뭐 꼭 중국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면서 문서 조작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분의 의견에 대해서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자기들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적 없다고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게 이제 원문이고요. 지금 인간이 안 된 무리들은 자기들이 조작해놓고도 발뺌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뭐 꼭 한국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해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진태 어법 1. 지금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뭐 꼭 한국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간첩 사건을 조작해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진태 어법 2. 지금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뭐 꼭 한국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해 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진태어법 3. 지금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뭐 꼭 한국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권당 사무총장이 외국인 예술가를 노예처럼 부려먹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진태어법 4. 지금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뭐 꼭 한국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친한 유력 정치인이 유령 단체를 만들어 지원금을 타먹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진태 어법 5입니다. 자, 김진태 의원 원문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볼까요? 지금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자기들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쯤 되면 이분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신 건가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첫 곡 나누신 노래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70년대 명곡 중에 하나죠. 김태화라고 하는 걸출한 보컬리스트가 불렀었습니다. 검은나비라고 하는 그런 밴드에서 활동을 하셨었죠. TV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던 그런 인기 있는 인기 가수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밤무대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 무대에서 최고의 가창력을 선보였었던 그런 분이 김태화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현식 씨가 등장했을 때 이미지가 제2의 김태화라는 이미지였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대단한 보컬리스트. 나중에 정훈이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훈이 씨. 안개 이런 노래, 무인도 이런 노래로 일세를 풍미했었던 대단한 보컬이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아마 내가 바보인가 봐. 예. 꼭 김진태 의원한테 꼭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국의 국회의원이 말이죠. 옆 나라에 대고서는 아무리 쉴드 칠 게 따로 있지 말이죠.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합작이 돼갖고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증거가 조작되었다. 그 증거는 중국의 정부 외교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발행했다고 얘기하는 문서인데 그것이 가짜다라고 판명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쉴드를 치려면 제대로 치지 이게 뭔 얘기라는 겁니까 도대체. 네. 외교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외교. 정치적 제스처. 하다못해 이웃 간에 말이죠. 이웃 간에라는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가장 친할 수도 있지만 또 가장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로 옆 나라랑 친하게 지내기는 별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랑 지금 우리가 친하게 지냅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 큰 나라로 4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양반들 빼놓고는 마음속으로부터 중국을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단지 힘이 크기 때문에, 너무 힘이 크기 때문에 4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양반들 중에서도 멍청한 사람들 빼놓고는 힘을 이용해다가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뼛속까지 중화사상에 사로잡힌 멍청이들만 큰 나라, 대국, 공맹의 나라 이러면서 청나라가 들어섰을 때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둥 맞는 둥 이러면서 국난을 자초했죠. 그렇습니다만 독일과 프랑스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유로 통화를 단일화하고 유럽 연합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반로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독일과 프랑스 옆에 붙어 있습니다만 친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까? 프랑스와 영국 바다 건너 마치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처럼 바다만 건너면 있는데 툭 하면 싸웠잖아요. 심지어는 100년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오를레앙의 아르크라고 하는 소녀, 아르크가 아니라 아르크의 잔이라는 소녀죠. 아르크라는 마을에. 그래서 그게 바로 잔 다르크가 된 건데 그런 영웅담도 나오고 말이죠. 오죽하면은 구라파 전쟁이라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종교개혁 시절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나눠서 말이죠. 유럽 전체가 잿더미가 된 적도 있었고 이런 수많은 전쟁과 분란 끝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뭉쳐야 하느니라. 이렇게 된 것이죠. 얼마나 민감하냐면 유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각 종교에 맞는 세리머니 하는 거 이런 거 금하고 있습니다.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데 지금 국가기관의 말도 안 되는 공작 정치 그리고 외교적인 결례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선진국 운운하면서 옆 나라를 자극하고 있어요. 일개 국회의원이 또는 일국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엄중한 지위가 있습니다. 또는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감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참, 정치인의 수준이 말이죠. 최소한 국민보다 좀 앞서진 못하더라도 국민 전반보다는 좀 나아야 되잖아요. 삑사리 자주 냅니다, 이분. 네. 하도 지금 이분의 어록이 많아갖고 일일이 주워 담기도 힘듭니다. 마치 지난 정부의 존 요크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민주시민, 적어도 이런 양반보다는 의식이 앞서 있는 시민이니까요. 말과 행동 고지를 품위 있게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우리 주위에게 뭐라 그러나요? 꼰대는 좀 빠져있어 이런 건가? 예. 한국의 마돈나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초창기 김완선. 춤과 미모를 한몫 보려고 하는, 음악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다라고 처음에는 평가받았었습니다만,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나중에 삐에로는 날 보고 웃지란 이런 노래 같은 경우에서는 가창력으로도 당당히 뭔가를 보여줬었습니다. 마돈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그 외에도 자신이 또 훌륭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퍼포먼스를 잘하는 퍼포머로도 훌륭했고, 노래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췄습니다만 음악적인 역량도 뛰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김한선의 오늘 밤 틀어주세요. 수고하세요. 치우지아님. 잘 들으셨죠? 김진태 명불허전. 덴타님. 누구야님. 그런 논리라면 합법적으로 중국인민인 사람이 북한 측 간첩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블랙타마구님. 네, 딱 맞는 비유네요. 강민호님. 볼륨 크기 어때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케마리님께서 전우용 선생의 트윗 내용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플리푸더님, 비유를 해보자면 끈 쥐새끼가 끈끈이에 걸렸는데 살자고 몸부림치다가 자꾸만 더 많이 달라붙는 형국이네요. 아, 이런 비유도 있군요. 시우이님 출석합니다. 숭어가 뛰니 망둥어가 뛰는 거죠. 서태훈님. 망둥어. 락매니아님은 신청곡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곡 신청해. 신하위에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 으아. 걸어놨습니다. 이분 이 신하위의 1집에 있는 인재범의 목소리로 들어있죠. 신하위 1집은 정말 대한민국의 락 역사상에서 길이 빛나는 명반이죠.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도 있고 크게 라디오를 켜고도 있고 연주곡으로 제뉴얼이라는 곡도 있었는데 저는 그걸 좋아했습니다. 20살 시절의 신대철의 연주가 있는 그런 음반이었죠. 동그라미님 안녕하세요. 검은별님, 범죄자들의 정신병 중에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고 거짓을 사실로 끝까지 믿는 정신병이 있다던데 저는 그 집단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거이거나. 저도 검은별님의 이런 견해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이상해요. 이 인간들 보면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믿어서 그런 건지 믿고 싶어서 그런 건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예. 근데 하는 거 보면 정말 확신범 같거든요. 자기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거짓말이 범죄가 일상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지났을 때도 자기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끝까지 믿지 않는,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로 측정을 해도 거짓말이 아닌 걸로 날 정도로 자기들 행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이런 거죠.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은. 볼문디님, 어제가 음력 생일이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깜빡 지나쳤습니다. 늦게나마 축하해주세요. 신청곡도 유지성의 시골 친구 이런 곡이 있군요. 꼴통 IT님께서 축하해주셨습니다. 진태,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을 거론하며 강력 항의로 의원직 사퇴한다. 이거에 500원 건다. 꼴통 IT님, 조선일보에서 중국 내부에 발생한 위조 사건 들춰내서 다른 나라도 관행으로 많이 한다로 물타기 한다에 100원 건다. 100원 좀 약하네요. 찌짜찌다님 500원인데 너무 사업을 이렇게 소심하게 하시면 안 되지. 검은별님, 돈나 누나네요.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돈나 누난 누가 뭐래도 like a virgin인데요. 돈나 맞네요. 프리마 돈나. 예. 휘아님, 자네들은 국민들이 심심할까봐 열분나는 말들은 다 뱉는 듯 썩을 것들.
비분간개하고 계십니다. 사실 밝고 희망찬 얘기, 재밌는 얘기, 놀고 먹는 얘기만 하면서 음악 방송하고 싶습니다. 저도 연애도 좀 해가면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이 방송 내용이 좀 더 경쾌하고 그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현실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양반들 말이죠. 양반들. 자기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음풍농월. 예. 달을 희롱하면서 자연을 벗삼으면서 술 한잔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읊었지만 대다수 민중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는 게 그게 투쟁이었단 말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오늘 수요일은 말이죠. 2부에도 게스트가 없습니다. 예, 2부에도 게스트가 없는데 요즘에 제가 스튜디오에서 너무 노래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노래를 자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고 신비주의 전략을 세우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 수요일에 공개방송 때는 기타도 들고 나가긴 합니다만 오늘 하여튼 기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곡 같은 거 있으면은 올려주십시오. 신청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고 고르는 건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하여튼 준비는 해놨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신청곡도 많이 올라오고 있군요. 그러나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콜드플레이, 칩트릭 이런 노래는 제가 노래를 부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훈녀 아줌마님, 아니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경주 리조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공무원 탓, 정치권 탓,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열변을 토하다가 결론은 우리나라는 독재를 조금 더 해야 한다는 결론을 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참 아주 옳지 않습니다. 예. 아주 옳지 않아요. 이거 특히나 말이죠. 원래는 지원이 더 있었으면은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학교 책임이다. 또는 말 안 듣고 간 총학 책임이다. 이런 건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논점 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고요? 그러면 값싼 데 가면 당연히 거기서 천장에서 사고가 나왔고 무너질 거를 각오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핵심은 그겁니다. 부실 시공과 안전 불감증이죠. 일단 부실 시공한 거부터가 문제이고 그리고 눈이 그렇게 쌓였는데도 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눈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건물을 짓던가. 시공 책임을 맡은 코오롱, 더군다나 보니까 그 일가족이 지분을 100% 갖고 있군요. 그죠? 코오롱 그리고 그것을 허락을 내주고 감리를 내주고 감독을 해야 할 당국, 이 둘이 합작품이죠. 욕을 먹고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바로 이 두 곳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외에 하청을 주니 마느니 이런 것은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얘기고 말이죠. 예. 공사 발주를 줄 때는 하청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득 보면서 문제가 불거지면은 하청 탓이니 아니면 본사 탓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역겨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왜 말 안 듣고 애들 데리고는 멀리까지 갔느냐. 또는 우리가 좀 학생들이 좀 어디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학교에서는 안 도와주느냐. 이것으로 쟁점을 옮겨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쉽겠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원망하고 싶겠죠.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가 잘못했느니 네가 잘못했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얘기를 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규정대로 제대로 된 재료를 써서 튼튼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 게다가 무슨 영세한 그런 동네 업체도 아니고 코오롱인데 말이죠. 전 세계 수출하는 스포츠용품, 스포츠웨어의 메이저 중에 하나인데 1, 20년 된 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수십 년 된 그런 곳인데 뭐 지금 유족들과 이 코오롱 본사 사이에 뭡니까? 보상에 대한 합의금은 일단 일단락졌다 그러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납불 키면서 오래 끌지 않은 것, 뭐 이런 건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국과 코오롱 이 둘의 문제고 이 둘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는 것이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부도를 내고서 부도를 낼 정도로 부실하게 경영한 경영자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왜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분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분담하라 그러면서 전담을 시켜요. 예? 경영 잘하라고 억대 연봉 받고 스톡옵션 팍팍 안겨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불거지니까 노동자들만 해고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난다라고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이게 기본인데 노동자들끼리 참 슬픈 일입니다. 야 빨리 열심히 일해갖고는 아니면은 저 그만둘 사람 그만두고 회사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 다른 길이 분명히 있고 경영진들의 책임도 물어야 된다. 왜 우리한테만 이러느냐. 그래서 해고에 맞서서 싸우는 노동자와 운 좋게 살아남은 노동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런 개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쁜 일을 저지른 갑 또는 슈퍼갑들은 가만히 있는데 온전한데 을 또는 을도 되지 않고 병, 정 되는 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원수처럼 지냅니다. 예를 들자 말이죠. 이번 사건 겪으면서 그 행사를 진행했던 총학생회 잘못이 있었겠죠. 미숙한 점이 있었겠죠. 그러나 살아남은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가장 큰 잘못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공격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만큼은 아이러니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을도 안 되는 병정들끼리 지들끼리 치고받는 것이죠.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처가 아주 오래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이군요. 내일이죠. 내일 또 하나의 약속 영화 번개 지금 다 이렇게 여태까지 뭐 저 다시 취소하거나 이런 건 없죠? 네. 취소 몇 분이 하셨는데요. 다시 또 보충했습니까? 네, 또 보충이 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내일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8시 영화 보고서 끝나고 간단한 치맥 번개 정도로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숨어서 몰래 들으려 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제목이 뭐예요? 백마구지님. 바로 회상이었습니다. 회상. 누가 벌컥 문을 들고 들어와서 뭐 하나 했더니 이 김재영 간사가 저한테 먹으라고 몰래 찔러준 육포를 뜯어가갖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물고 가는 우리 서영석 이사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회상 들었고요. 회상
전에 들었던 노래는 그게 저기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 라고 하는 그대 앞에 나는 촛불이여라 라고 하는 신화위의 음악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임재범 씨의 목소리 그리고 20살 무렵에 신대철 씨의 그런 기타 연주가 있는 신화위 1집에 있는 곡이었습니다. 1편 단신님, 이번 사건은 부실 건물로 이윤 추구에만 돈독 오른 코오롱이 문제이고 이걸 감독 안 하고 방치한 공무원들이 아니란 의식이 문제입니다. 불쌍한 학생회가 무슨 문제입니까? 건물만 안전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죠. 대기업들의 타락한 윤리의식이 아이들을 희생시킨 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학교와 학생회들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일단 엄중하게 사태를 정리를 해야죠. 네? 이윤 추구에만, 사익 추구에만 눈먼 코오롱과 무사 안일주의로 대처한 공무원 조직. 네?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은 서로 가슴을 치면서, 네? 서로 가슴을 치면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앞으로 해결점을 찾아나가면 되는 것이죠. 행여나 이걸 계기로 신입생 새로 배움터, 새내기 배움터 또는 OT라고 불린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하던가 무조건 학교에서 알아서 진행하겠다. 학생들은 빠져라. 또는 학교는 무조건 빠져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거라면은 최악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새로 배움터라는 거는 학교에서 가르칠 게, 안내할 게 있고 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꾸려나갈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서로 배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닌데 대학입니다. 대학. 성인들이라고요. 부모 동의 안 받고 결혼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나라 전체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네. 헤라님 잘 들으셨죠? 동그라미님도, 치우지아님도, 휘아님, 단관이 내일이네. 후기 기대할게요. 내일 못 오십니까? 네. 임재범 노래 좋네요. 그렇습니다. 임재범의 보컬이죠. 나 명심할 것은 보컬은 임재범이지만 신화위를 통해서 발표했다는 그런 겁니다. 밴드 음악이라는 겁니다. 보통 밴드에서는 무대 매너가 화려하거나 또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가수에게, 보컬에게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좀 안 그렇죠. 이제는 밴드가 어떤 건가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가수가 노래 잘하면 그걸로 땡이었어요. 옆에서 누가 연주하는 거는 안중에 없었죠. 그러나 악단을 대동하고 다니는 가수와 밴드는 정말 다른 겁니다. 악단은 그야말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밴드는 같이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신화에도 역시 그랬었죠. 신대철 씨가 음악적인 중심을 갖고 가는, 그렇습니다만 드럼, 베이스, 기타, 보컬 이 네 멤버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훌륭한 사운드가 안 나오는 것이죠. 더군다나 리듬다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드럼과 베이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나마 드러머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드럼 멋있다 이러면서 배우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베이스 기타는 별로 드러나질 않으니까 좀 우습게 보기도 하고요. 잘 하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야구에 있어서 포수 같은 역할이죠. 바로 그겁니다. 베이스 기타가 안정적으로 연주를 하지 못하면 그 밴드는 꽝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음악적인 역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베이스 기타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드럼이랑 기타만 치려고 그러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끌어나갈 수 있는 베이스 기타. 스팅도 베이스 기타를 주로 연주하잖아요.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원래는 기타리스트였는데 아무도 기타를 안 친다 그러니까 자기가 베이스 기타를 쳤습니다. 전임 베이스 기타 연주자였던 스튜어트 서트클리프가
나 미술 계속 할래. 그래서 밴드를 탈퇴하니까 자기가 베이스 기타를 잡게 되죠. 누가 칠래? 그랬더니 아무도 안 친다 그러니까. 존 레논, 조지 해리슨 모두 안 친다 그러니까 자기가 베이스 기타를 연주한 겁니다. 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백비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만 그만큼 허투루 볼 수 있는 포지션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예. 정확히 얘기하면 임재범의 노래가 아니라 신화의 음악인 것이죠. 거기 보컬이 임재범이었다는 그런 얘기. 혜라님,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락매니아님께서 이렇게 답글 달아주셨는데 잘 입력이 안 되는 모양이군요. 인터넷이 미쳤나? 세계가 도배로 죄송해요. 지우지도 못하네. 괜찮습니다. 이제 뭐 학교나 학생의 사건 사전 조사팀이 건물 안전 검사하고 다닐 기세네 라고 다크신사님께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동그라미님, 맞아요. 을 이하들이 더 난리예요. 정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근원을 찾아야 하는데. 서태우님, 헐! 바그다드가 엠병신 사장 낙점설 나오네요. 제철이 수적이 그 자리 가면 이준식인가요? 김진숙인가요? 바그다드에서 그 포화가 날리고 있었던 포연자국관 그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보도했었던 그 저널리즘은 어디 가고 권력에 빌붙어 갖고는 자기 보신만을 일삼는 그런 행정가만 남았습니다. 에휴. 이진숙이군요. 이진숙. 내추럴 파레트님, 가격의 차이는 서비스의 차이지 안전의 차이는 아니죠. 찌잘치다님, 최종 준공 검사 건물 사용 허가는 경주시청. 노점상희님 말씀, 예, 제 말에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요미 김용민님의 라이브 신청곡 지금 캐치해놨습니다.